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반도체 투자. 다들 관심 많으시죠?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에이, 기술주는 성장주니까 배당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도 배당을 주는 ETF가 꽤 있습니다. 심지어 월배당으로, 주배당으로 나오는 상품까지 있어요. 오늘은 이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ETF가 뭔지, 배당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반도체 배당 ETF에 대해서 꽤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도 더 좋은 콘텐츠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ETF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반도체 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큰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돈을 넣는 그 산업이 앞으로 잘 될 건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거잖아요. 딜로이트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9,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에요.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2025년에 7,997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서 2026년에는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뭐냐?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AI요.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하려면 엄청난 양의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GPU, HBM 같은 고대역 폭 메모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맥킨스에서도 올해 초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반도체 시장의 실제 규모가 기존에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2030년에는 1조 6천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봤어요. AI뿐만 아니라 전기차,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영역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금 역사적인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고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이다. 이런 산업에 투자하면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건 꽤 매력적인 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ETF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 TSMC 같은 개별 종목을 직접 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ETF를 통해 여러 반도체 기업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리스크가 크죠. 예를 들어볼게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실적 발표 하루 만에 주가가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로 인텔 같은 경우를 보면 한때 반도체의 왕이었는데 기술 전환에 뒤처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이렇게 한 기업의 운명에 내 돈이 통째로 묶이는 구조예요. ETF는 다릅니다. 반도체 ETF 하나를 사면 그 안에 NVDA도 있고 TSMC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고 ASML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어요. 한 기업이 잠깐 흔들려도 다른 기업들이 받쳐주는 구조인 거죠. 이걸 분산 투자라고 하는데 ETF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기술 섹터는 변동성이 큰 편이잖아요. 이런 섹터에서는 분산 투자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심은 있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위험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ETF가 딱 맞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ETF는 운용 보수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전문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는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훨씬 낮아요. 나중에 각 ETF를 소개할 때 운용 보수도 같이 말씀드릴 텐데 대부분 0.2%에서 0.35% 수준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상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ETF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 3개가 있어요. SMH, SOXX, 그리고 SOXQ. 이 3개를 반도체 ETF 3총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SMH, VanEck Semiconductor ETF입니다. 이 친구가 반도체 ETF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운용 자산이 약 440억 달러 규모예요. 한화로 하면 대략 6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SMH 가장 큰 특징은 상위 종목 집중도가 높다는 점이에요. 엔비디아가 약 19%, TSMC가 약 11%, 브로드컴이 약 7%를 차지합니다. 상위 3종목만 합쳐도 거의 37%예요. 그 뒤로 마이크론이 약 6%, ASML이 그 다음에 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SMH는 대형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가 잘 되면 SMH도 크게 오르고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SMH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운용 보수는 0.35%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약 0.24%에서 0.28% 사이입니다. 솔직히 배당 수익률만 보면 높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성장과 배당의 균형으로 봐야 합니다.
2025년에 SMH가 약 62%대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배당이 적더라도 주가 상승으로 충분히 보상받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SOXX, iShares Semiconductor ETF입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는 이 ETF는 약 30개의 미국 상장 반도체 기업에 투자합니다. SMH와 비교하면 종목 수가 비슷하지만 종목 가중치 분배 방식이 좀 다릅니다. SMH보다는 상위 종목 집중도가 약간 낮아서 조금 더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요. 운용 보수는 0.34%로 SMH와 거의 비슷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약 0.49%에서 0.55% 수준으로 SMH보다 약간 높은 편이에요. 세 번째, SOXQ, Invesco PHLX Semiconductor ETF입니다. 이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에요. 운용 보수가 0.11%입니다. SMH와 SOXX의 거의 절반 수준이죠.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수수료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약 0.44%에서 0.52% 사이고요. 운용 규모는 SMH에 비해 작지만 최근 수수료 장점 덕분에 자금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세 개의 ETF는 모두 배당을 주긴 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0.2%에서 0.5%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배당을 주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약한 수준이에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성장형 ETF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주가가 오르는 것에 베팅하는 거죠. 배당은 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진짜 의미 있는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배당 귀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배당 귀족이란 최소 7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금을 올려온 기업들을 말합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배당을 올려준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실적이 안정적이고 주주 환원의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배당 귀족이 기술 섹터에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TDB, 풀네임으로는 ProShares S&P Technology Dividend Aristocrats ETF. 이름이 좀 길죠? 간단하게 TDB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ETF는 미국 기술 기업 중에서 최소 7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만 골라 담은 상품입니다. 세상에 이런 ETF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느냐? 상위 종목을 보면 Lam Research, Applied Materials, Analog Devices, KLA, Cisco, IBM 같은 이름들이 보입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과 안정적인 기술 대기업들이 주로 포진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기에 없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2025년에 배당을 오히려 75%나 삭감했거든요. 배당 귀족 자격을 잃은 거죠. 대신 TSMC 같은 경우는 배당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TDB의 배당 수익률은 약 1%에서 1.5% 수준입니다. 앞서 본 SMH나 SOXX보다는 높지만 고배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수준이죠. 대신에 이 ETF의 진짜 가치는 배당 성장에 있습니다. 매년 배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해 받는 배당보다 내년에 받는 배당이 더 많고 내후년에는 또 더 많아지고 이게 복리로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런 걸 배당 성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운용 보수는 0.45%로 반도체 전용 ETF들보다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운용 자산 규모가 약 2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아직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컨셉 자체가 독특하고 기술주 투자와 배당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예요.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이 ETF는 순수 반도체 ETF가 아니라 기술 섹터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스코나 IBM 같은 IT 인프라 기업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반도체만 집중적으로 담고 싶다면 앞서 말한 삼총사와 조합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높은 배당을 받는 방법. 바로 커버드 콜 전략 ETF입니다. 커버드 콜이 뭔데? 이렇게 물으실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커버드 콜이란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그 주식의 콜 옵션을 파는 전략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집에 살면서 동시에 나중에 이 가격에 이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그 권리를 파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이 돈이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고 이걸 배당 재원으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대신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집값이 크게 오르면 그 상승분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권리를 팔았으니까 정해진 가격까지만 내 이익이고 그 이상은 포기하는 구조예요. 즉, 상승 여력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전략인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두 가지 상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JEPQ, JP Morgan Nasdaq Equity Premium Income ETF. 이 ETF는 나스닥 100 종목에 투자하면서 Covered Call 전략을 병행합니다. 상위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 약 7.6%, 애플이 약 6%, 알파벳 약 5.7%, 마이크로소프트 약 5.3%, 빅텍 중심이죠. JPQ의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 약 10%에서 11%입니다.
앞서 본 SMH의 0.2%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게다가 매월 배당을 줍니다. 월 배당이에요. JAPQ가 반도체 전용 ETF는 아닙니다만 나스닥 100 종목 중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투자와 높은 배당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에요. 운용 보수는 0.35%이고 운용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JP모간이라는 대형 운용사가 만든 상품이니 규모와 신뢰도 면에서도 안심이 되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커버드 콜 전략의 특성상 시장이 크게 상승할 때는 일반 ETF보다 수익률이 뒤처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QQQQ가 5년간 약 100% 올랐다면 비슷한 기간 커버드 콜 ETF는 40%에서 60%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대신 배당으로 상당 부분을 보전하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CHPY, Yield Max Semiconductor Portfolio Option Income ETF. 이 친구가 오늘의 숨은 주인공입니다. 왜냐면 이 ETF는 반도체 기업에 직접 투자하면서 옵션 전략으로 초고 배당을 추구하는 상품이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 앉아서 들으세요. 약 30%입니다. 네, 30%요. 어떤 기준으로 보면 45%가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매주 줍니다. 주배당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배당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와, 그러면 이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잠깐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CHPY의 운용 보수가 1.03%입니다. 앞서 본 ETF들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높은 배당을 주면서 원금이 유지되느냐는 점입니다. 옵션 전략을 공격적으로 쓰다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 원금 손실이 일반 ETF보다 클 수 있어요. 배당을 많이 받았는데 정작 주가가 그만큼 빠지면 결국 내 돈을 내가 돌려받는 거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CHPY 같은 초고 배당 ETF는 이것만 가지고 올인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활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 정도를 배정해서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용도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ETF를 살펴봤는데요.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배당은 소소하게 받겠다 하시는 분. SMH, SOXX, SOXQ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가고 싶으면 SMH, 좀 더 골고루 분산하고 싶으면 SOX,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고 싶으면 SOXQ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0.2에서 0.5% 수준이에요. 두 번째, 기술주 투자를 하면서 배당 성장까지 노리고 싶은 분. TDB가 딱입니다. 지금 당장 배당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매년 배당이 올라가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니까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아주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약 1%에서 1.5%. 세 번째, 나는 지금 당장 높은 배당 수입이 필요하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 JPQ나 CHPY를 검토해 보세요. JPQ는 월 배당 약 10%대, CHPY는 주배당 30%대. 다만 커버드 콜 전략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주가 상승 여력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배당으로 보상받는 구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ETF들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조합해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SMH와 JPQ를 실대 3으로 배합한다든지 SOXQ와 TDB를 반반 가져간다든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조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ETF를 고를 때 실제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운용 보수입니다. 운용 보수는 매년 자동으로 나가는 비용이에요. 0.19%와 1.03%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20년, 30년 장기 투자하면 복리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해서 연평균 10% 수익률을 올린다고 할 때 수수료가 0.2%인 상품과 1%인 상품의 20년 후 차이가 약 2천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어요. 수수료는 적을수록 좋다. 이건 철칙입니다. 두 번째, 배당의 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배당 수익률 숫자만 보고 홀리면 안 됩니다. 30%, 50% 이런 숫자에 현혹되기 쉬운데요. 그 배당이 기업의 실적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오는 건지 혹시 원금을 갈아서 배당을 주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SMH나 SOXX의 배당은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서 주는 배당금이 원천입니다. 반면 CHPY 같은 ETF의 배당은 옵션 프리미엄이 주요 재원이에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세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ETF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미국에서 15%를 먼저 떼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22%가 부과됩니다. 배당을 많이 받는 ETF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투자 전에 세후 수익률을 꼭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율 리스크입니다. 미국 ETF는 달러로 거래하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로 수익이 나더라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추가로 누릴 수 있고요. 환율은 양날의 검인 거죠. 다섯 번째, 투자 기간을 설정하세요. 반도체 섹터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입니다. 호황기와 불황기가 반복돼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산업이에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갖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전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참고용이지 투자 권유가 아닌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시나리오 하나. 2030대 공격적 성장형 투자자. 이런 분들은 배당보다 주가 상승이 더 중요하시겠죠? 포트폴리오의 70%를 SMH에 넣고 나머지 30%를 SOXQ에 넣는 겁니다. 두 ETF 모두 성장형이지만 SMH는 대형주 중심, SOXQ는 수수료 절감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소소한 배당도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시나리오 둘, 40대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원하는 투자자. 포트폴리오를 3등분 해보세요. SMH 40%, TDB 30%, JEPQ 30%. SMH로 반도체 성장의 과실을 누리면서 TDB로 배당 성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JEPQ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세 가지 성격이 서로 보완해주는 포트폴리오예요. 시나리오 셋 50대 이상 은퇴 준비 또는 안정적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 이런 분들은 현금 흐름이 최우선이겠죠. JPQ 50%, TDB 30%, SMH 20%. 이렇게 구성하면 매달 JPQ에서 배당이 들어오고 TDB에서 점점 늘어나는 배당을 받으면서 SMH로 반도체 성장의 한 조각도 가져가는 겁니다. CHPY는 초고 배당 매력이 있지만 운용 보수가 높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최대 10% 이내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셋에서 JPQ를 40%로 줄이고 CHPY를 10% 넣는 식으로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실제 투자는 본인의 재무 상황, 투자 경험, 위험 감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배당 ETF에 투자할 때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실수 하나,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30% 배당을 주는데 주가가 40% 하락하면 결국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토털 리턴, 그러니까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분을 합친 총 수익률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수 둘, 한 가지 ETF에 올인하는 것. 아무리 좋은 ETF라도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으면 안 됩니다. 반도체 ETF 내에서도 분산하고 더 나아가 반도체 외의 섹터나 자산군에도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S&P 500 ETF나 채권 ETF와 조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수 셋, 시장 타이밍을 잡으려는 것. 반도체가 좀 빠질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살까 이런 생각 솔직히 거의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해요.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매수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걸 dollar cost averaging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낮을 때는 많이 사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실수 넷, 배당 재투자를 안 하는 것. 특히 성장형 ETF에서 나오는 소소한 배당금, 그냥 현금으로 놔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다시 ETF를 사는 데 쓰세요. 배당 재투자야말로 복리의 마법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자동 배당 재투자 설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 다섯,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 반도체 섹터가 핫하다는 뉴스가 나오면 흥분해서 한꺼번에 많이 사고, 하락 뉴스가 나오면 겁먹어서 다 팔고, 이러면 절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묵묵히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꽤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AI 수요를 등에 업고 2026년 약 1조 달러 규모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면서 배당까지 챙기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순수 성장을 원하면 SMH, SOXX, SOXQ, 배당 성장을 원하면 TDB, 높은 현금 흐름을 원하면 JEPQ나 CHPY. 자기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쫓기보다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분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의사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